다 정성화 후배입니다. 위인전을 하나 선물로 해주기로 했어요. 위인전. 기타 제일 잘 친다고 생각하는 기타리스트 5명. 5명. 잘 골라야 돼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좀! 자, 오늘은 저희가 어쩜 촬영을 처음으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시작하는 어쩜 초대석의 1번 손님으로 아하. 우리나라 최고의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이자 아하. 가장 오랫동안 활약했던 유튜브 대선배님, 아, 대선배님. 시조새님. 시조새죠. 어쩜 스튜디오가 아닌 무려 정성화의 작업실에서 네. 출장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쩜 작업실에서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우리가 오늘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정성화의 기타 이제 보유 목록과 이따 보실 보관 거예요. 상태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작업실로 가도 되냐 했는데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주셨고 우리가 가서 그렇게 속속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이따 아주 재밌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화와 같이 리뷰를 했었던 게 6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6년이 됐어요. 사실 저는 한 3년? 3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깜짝 너무 놀랐어.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성화가 22살이었던 거야. 2017년이었더라고요. 성화가 이제 96년생이니까 22살에 우리가 11살 때부터 기타를 쳤으니까 이제 반평생 쳤다. 중견 맞아. 기타리스트 해도 된다. 이랬는데 어느덧 6년이 더 지나서 이제는 거의 인생의 3분의 2가량을 그러니까. 기타를 친, 와, 이 정도면은 그냥 원로급이라고 해도 이제. 아, 원로 맞지. 원로 아니야. 그런 기타리스트가 됐어요. 자, 우리 정성화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성화 리뷰니까 정성화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이제 읊어주세요. 양력이요. 그럼 이거 그거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따다다단 이거. 1996년 9월 2일생. 얼마 전에 생일이었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이네. 그러니까 27세입니다. 올해 27세.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출신. 지금은 청주시 청원구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2010년 6월 17일에 데뷔를 했으니까 현재 데뷔한 지 거의 5,000일이 가까이 돼가고. 굳이 날짜로. 2010년 15살 때 앨범을 낸 거네요. 그쵸. 야, 얼마 전에 우리가 사토시 고고를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사토시 고고가 프로로 전향한 게 15세라 그래서 15세. 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중2병 걸려 있을 때 앨범을 그러니까. 발매해서 이랬는데 15살 때 앨범을 실제로 연주 활동을 유튜브로 시작한 거 한 2006년쯤. 네. 그치. 처음 기타를 잡은 게 2005년 겨울이었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2006년. 1년 만에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지 진짜? 그건 타고난 거지. 기억이 나 거지. 그때가?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너무 어릴 때니까. 그럼 성화는 그런 거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는 나는 기타를 잘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야 이거 잘 파고 들어갔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아빠 기타 되게 큰 아빠 기타 성화 들고 그때 이렇게 치고 맞아. 있었어. 네, 낑낑대면서 이렇게 쳤던 거는 좀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내가 기타를 잘 치고 싶다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타를 잘 치게 되는 과정이 되게 많이 맞아. 기억에서 네. 삭제가 된 느낌이네. 어렴풋하게만 남아있고.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장착된 느낌이잖아.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기타를 이미 잘 치고 있는 상태인 건 어떤 기분일까? 물론 재능으로만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성화의 성장 기록을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해 왔는지를 영상 일기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팬들은 아마 다 알 거야. 그러니까 기타 치는 사람 다 알 거야. 기타 치는 사람들 다 알지. 기타 치는 사람들이 정성화 때문에 자괴감 안 느껴본 사람이 없을 거거든. 그때 우리 딱 20대 지금 성화 나이 정도 그치. 됐을 때 다 그때 현타를 너무 세게 맞고 얘 몇 살이라고? 야야야. 데뷔 앨범 퍼펙트 블루의 타이틀곡 헤이지 선샤인 그것도 지금 들어보면 도저히 15살 때 만든 자작곡이라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코드, 이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네, 것들로 예쁘다고 조합한 생각하는 음들로 조합해가지고 와, 이런 게 천재다. 이런 게 천재인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게 이제 되는 게 워낙 다른 기타리스트들이 연주한 곡들을 많이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쁘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생겼죠. 그쵸. 이렇게 연주하면은 이런 사운드가 나는구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 곡을 작곡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앨범에선 2개가 이제 퍼펙트 블루하고 헤이지 선샤인이 오리지널이고 나머지 커버곡들로 이렇게 했는데 또 성화가 워낙에 커버곡들 무시무시한 커버곡들이 많잖아요. 맞아. 정성화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모든 우리 기타리스트들은 다 성화의 이 괴물 같은 커버곡들을 보고 처음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핑거 스타일이라는 장르 자체 멜로디랑 반주를 한 대로 한다고? 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퍼뜨린 것도 어떻게 보면 성화의 역할이 진짜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기타를 잘 치시는 거로 유명했지만 근데 그런 핑거 스타일 편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을 리는 없고 그걸 저희 아버지는 기타를 진짜 거의 취미 수준. 스트로크 하실 정도까지만 그렇구나.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핑거 스타일을 처음에 이 핑거 스타일이라는 거를 처음 발견을 하시고 이제 연습을 하시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관심을 보이니까 저한테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거의 아버지랑 같이 핑거 스타일을 알아가고 연습하는 단계였는데 제가 처음 연주하는 걸 보더니 점점 기타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현타를 느끼는 사람은 정말 아버님인 거야. 우리보다 먼저. 가장 1번 피해자시군요. 1번 피해자. 그렇구나. 그럼 결국에는 그 핑거 스타일 편곡을 스스로 다 해냈다는 건데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건 너무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감각이 너무 뛰어난 거 아니야. 사실 베이스와 멜로디를 조합하는 거는 오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있어. 근데 그 내성과 이런 거는 코드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솔직히 누가 핑거 스타일로 다 편곡한 걸 성화한테 카피를 시키도록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편곡 퀄리티가 이게 어린애가 할 수 있는 편곡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핑거 스타일 그 커버곡들을 누군가 가르쳐준다고 그런 물량을 뽑아낼 수가 없어. 그걸 이제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아빠한테 기타를 배운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아빠는 기타를 못 쳤다. 내가 잘난 거지. 내가 잘난 거다. 아빠 아니다. 아빠는 1번 피해자. 그렇지. 이렇게 오늘 명확히 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기타리스트이자 유튜버로 한국인 최초의 100만 구독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골드 버튼을 받은 사람이야. 누적 조회수 1억을 달성한 첫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조세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1억.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 수로 얼마 전에 이제 7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싸이, SM, 빅뱅, 원더K에서 5번째로 많고 개인으로는 제이플라 다음으로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기 개인으로는 1인 거 아니야? 1인 거지. 세계 1위 아니야? 음악 카테고리에서? 악기로는 아마 기타리스트 중에는 저보다 많으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기타리스트가 사실 100만 넘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월드 클래스 기타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이 얘기 딱 듣는데 국뽕 차오른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에 자기 채널을 갖고 있는 모든 진짜 월드 클래스 위대한 기타리스트들 있잖아요. 다 정성화 후배입니다. 유튜버로는 다 정성화 후배야. 이 구멍가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 이렇게 진출해 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이거는 영광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곧 있으면 서울 인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친 거죠. 제가 알기로 대구 인구가 350만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대구야, 투대구. 대구 정성화 투대구.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정성화 7명 있으면은 대한민국입니다. 신성화 한국. 나무위키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나무위키가 되게 재밌는 게 좀 정보가 틀린 정보들도 있지만 그 약간 광기 어린 디테일한 정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화 이제 기타 뭐 갖고 있는지 보러 가야지 하고 나무위키를 들어갔는데 보유 기타리스트가 나무위키에 뜨는 거예요. 진짜? 영상에 노출된 것들을 팬들이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놓은 걸 거 아니에요. 카퍼 뭐 쓰는지도 나와 있고 77 헬티지. 마이크 노이만 쓰는 것도 여기 나와 있고 캠코더 인이어 키보드 모델까지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바로 세계 1위 기타 유튜버의 클래스예요. 팬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죠. 근데 성화 같은 경우에는 그 1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를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 사실 이런 디테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심지어 그 라이브 방송도 했으니까 라이브를 또 워낙 많이 하니까 성화 또 좀 아이돌 같은 느낌이 있잖아. 덕질하기 좋은 느낌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잘생겼잖아.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화가 어릴 때 빡 쳤던 우리 나이 때까지 맞아. 10대부터 한 40, 50대까지 인지도가 굉장히 이렇게 층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PD의 친구가 성화의 엄청 큰 팬이라 사인을 부탁을 받아서 이따가 저 시트지에다가 사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개월 전에 자서전을 출간하셨어요.
자, 이제 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는 야, 이거 다르다. 봐. 이거 봐. 자서전을 출간했어. 나는 악보집을 출간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출간이니까 성화가 책 냈다고 유튜브에 뭐 올라왔길래 뭐 악보집 나왔나 보다 했는데 자서전인 거야. 드리밍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자서전을 네. 출간을 하셨는데 포이트리에 있는 타이틀곡이 드리밍. 이번에는 자서전 제목도 드리밍. 성화가 이제 수줍게 책 홍보를 하는 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를 또 1년을 집필을 하셨대 또. 이제는 그럴 때가 됐지. 원래 이제 원로급이 되면은 자서전 이제 슬슬 쓸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 세계 1위 한번 찍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서전 쓸 수 있습니다. 원래 근데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자서전 쓰자.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책 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 걸 당연히 알고 있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버지께서 요즘 다 책 하나 쓰는데 너 한번 써보는 게 좋지 않겠냐 많이 이제 그럼 한번 써보겠다고 하고 이제 1년 동안 집필을 한 건데 쉽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진짜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쉽지가 않아. 거기다가 자서전 집필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실제로 정말 원로에 진짜 그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자기 글솜씨가 없어서 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좀 창피하거든. 그런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다 정성화 후배야 이런 거 우리가 해주면 괜찮지만 그치? 성화가 다 내 후배야 안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따가 성화가 이제 어떻게 1년 동안의 고민의 결과를 성화가 이따가 우리한테 사인 위인전을 하나 선물로 해주기로 했어요. 영상한 위인전을. 위인전.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읽어보고 또 좋아요.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시끄러워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합시다. 성장해야 되는 커리어는 이미 완수를 한 것 같아. 성장은 끝난 것 같고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되는.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황금기를 딱 지난 다음에 자서전까지 딱 출간하고 이제 이룰 거 다 이뤘는데 뭐 하고 살지라고 하는 딱 그 타이밍에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들어본 거죠. 젊은 나이에 성취를 거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잖아요. 큰 맞아요. 성취를 거둬놓고 나서 뭘 해도 약간 매너리즘 빠지고 뭘 해도 성취감이 적고 이럴 때 이제 정말 멘탈을 어떻게 다잡느냐가 그 다음 남은 여생과 이제 음악 인생을 되게 좌우하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움이나마 성화한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운 질문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매운 질문들. 네. 가장 좋아하는 기타곡은 코타로 우쇼의 황혼이라고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애 기타리스트 3명이 토미 엠마뉴엘, 코타로 우쇼, 존 메이어 이렇게 꼽아 놓으셨는데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라라랜드 시네마 천국. 뭐 사실 뭐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저도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의 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영화로 꼽는 게 저도 항상 시네마 천국 이거 보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존 메이어를 또 꼽는 걸 보면은 일렉도 진짜 6개월 만에 캐논 쳐서 올리고 말했죠. 천몇만 뭐 천몇백만 조회수 나오고. 그러니까 재수가 없기는 해 사실. 여전히 계속 뭐만 하면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렉과 어쿠스틱과 우클렐레와 뭐 클래식을 다 아우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 노래도 잘합니다. 존 메이어의 이제 뉴라이트 성화가 이제 불러서 올린 걸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진짜. 그 와중에 기타는 또 살벌하게 치면서 또 노래를 해요. 이게 대단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칠 때도 귀여웠어. 그러니까 손가락은 안 귀여워. 손가락은 살벌하지 여기는. 살벌해. 쉽지 않더라고요. 확실하게. 그쵸.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에 신경을 쓴다는 게 쉽지 맞아. 않아요. 저도 보컬 커버 계획하면서 엄청 연습 많이 했어요. 네. 노래를 하려다 보니까 기타가 좀 너무 단순해지고 맞아.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치매 예방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진짜로. 이제 원로시니까 이제 그 연습 실제로. 꾸준히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예방도 좀 하시고 미리미리 예방도 좀 하시고. 흠영의 최애 성화곡은 뭔가요? 그 프렌드. 아까 우리가 오면서 차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둘 다 프렌드입니다. 둘 다. 진짜요? 이게 왜냐면은 이 화려한 곡들도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프렌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작곡적으로 그렇지. 음이 멜로디가 너무 예쁘고 곡을 너무 잘 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프렌드를 딱 들었을 때. 맞아. 이번에 사실 같은 드리밍도 그런 느낌이었거든. 곡을 너무 잘 썼다라는 느낌. 곡 자체가 좋은 느낌. 그래서 아까 둘 다 같은 걸 꼽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취향이 비슷함을 또 프렌드 최애곡이고. 맞아.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멋있는 곡, 음. 성화가 쳤을 때 좀 멋진 곡을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캐칭 더 비트랑 라이즈 재수없어. 이것도 비슷합니까? 짜증나네. 아니 이게 재수없어. 멋있어. 성화가 이제 손가락이 길쭉길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걸 보면은 손가락 움직이는 걸 보는 재미가 있거든. 또. 그 손가락이 남아도는 그뭔 느낌인지 알죠? 길쭉길쭉한 게 남아도는 느낌이 있어. 그런 움직임들이 이 두 곡에서 굉장히 잘 보여서.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데도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래서 테크닉적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편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도 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질문 들어갈 건데 아까 최애 기타리스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최애 기타리스트 말고 아 이거 좀 좋아하는 거랑 상관없이 솔직히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해외 빼고 기타 제일 잘 친다고 생각하는 기타리스트 5명. 5명. 잘 골라야 돼요. 자, 이 5명은 순위 말고. 순위 말고. 순위 말고 5명. 순위까지 하면 너무 맵기 때문에. 매워. 이미 근데 5명 고른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순위기는 한데 5명 안에서는 내부 순위는 안 꼽아도 된다. 아 국내에서요? 네, 국내에서. 저는 일단 탑5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추노쌤 만나면 일러야지.